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주 오래전 매점 매석으로 큰돈을 굴리고 있는 김진사와 이진사가 있었습니다. 둘에게는 지나가는 학이 올 정도로 아리따운 김씨와 홍씨 부인이 있었는데요. 늘 바깥 일 때문에 집을 비우고 있는 두나리 때문에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홍씨와 김씨는 어김없이 정자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말미천이 바닥을 드러내니 멀뚱히 경치만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김씨 집으로 억새라는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부인이 시키면 어찌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김진사도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억새의 혈기왕성한 몸집이었죠. 겨우살이를 위해 나무를 챙기던 억새는 그 우람한 근육으로 도끼를 휘둘렀답니다. 억새가 저렇게 강성한 아이였단 말인가. 김씨는 억새와 눈이 마주친 것뿐인데 얼굴을 붉히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내가 아무래도 미쳤나 보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오늘도 어김없이 정자에서 만난 김씨와 홍씨는 두나리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홍씨가 이제 이런 얘기도 따분하다면서 강가로 돌멩이를 던졌죠. 그때 김씨가 억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 무슨 얘긴데 그러는가? 주저하던 김씨는 홍씨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속마음을 다 꺼내기로 했죠. 실은 머슴 중에 억새라는 아이가 새로 들어왔다오. 이름 한번 억세네. 그래서 그 머슴이 왜? 이런 말하면 나를 미친년이라고 하겠지만 이상하게 그 아이가 재밌다오. 어찌나 우람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오.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로만 봤는데 그 듬직한 가슴을 한번 봤더니 계속 떠오르는구려.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얘기를 했어야지. 날 책망하지 않는가. 내가 자네를 책망할 게 뭐가 있는가? 강령한 남정네를 보고 좋아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자네도 은근히 큰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닌가. 두 여인네는 모처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다 억새라는 머슴 덕분이었죠.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홍씨는 바로 억새를 보러 가자고 했죠. 김씨는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홍씨를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인은 이제 정자가 아니라 김씨 집에서 모이게 됐죠. 술이든 음식이든 여자 몸종이 아닌 억새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억새는 영문도 모르고 그 듬직한 가슴을 내보이며 김씨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김씨와 홍씨는 억새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밌는 놀이를 해보는 게 어떤가? 홍씨의 제안에 김씨는 솔깃했습니다. 바로 억새에게 각설이 타령을 시켜보자는 것이었죠. 무엇이든지 시키면 열심히 하는 억새 아닙니까? 억새는 홍씨가 각설이 타령을 해보라고 하자 주저하지 않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새의 우람한 근육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김씨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만큼 홍씨가 건장한 억새의 몸에 감탄했던 것이죠. 억새는 오늘도 각설이 타령을 한 대가로 술과 많은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돌아왔는데 느닷없이 억새 부인이 크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배알도 없소?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마님방에 들어가서 각설이 타령을 한단 말이오. 이 사람도 참, 그럼 어쩌란 말인가. 마님이 하라는데 그럼 거절하고 나왔어야 한단 말인가. 쇳내가 어찌 이 지체 높은 집에서 그런 천박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만 저는 나가서 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못한단 말이오? 이 사람아, 그랬다가 나와 자네에게 해로운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란 말인가. 그때가 되면 마누라가 책임질 건가.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이 두 눈은 못 속이지. 그게 무슨 말인가. 두 마님 앞에서 각설이 타령하는 게 재밌죠. 재밌으니까 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술하고 음식 얻어먹는 건 다 당신 명분이고 두 아리따운 마님들 앞에서 몸을 흔드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녀자가 할 말인가. 어서 잠이나 자는 게 어떤가. 이 사람이 아까부터 말투가 요상하네. 마님들 앞에서 각설이 타령 몇 번 했더니 양반이라도 된 줄 알아요? 어서 잠이나 자.
들으신 대로 억새의 언행이 좀 이상하지만 부인이 혀를 차면서 방을 나가자 씩 웃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재밌고 말고 두 마님 앞에서 각설이 타령하니 재밌기만 나구먼. 억새는 갑자기 혼자서 각설이 타령을 했는데 두 마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억새는 두 마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죠. 오늘도 충직한 머슴이 되기로 다짐한 억새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마님에게 정신이 팔린 억새 때문에 마음의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억새의 부인이 갑자기 몸져 누운 겁니다. 이마가 불덩이 같아서 억새가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죠. 그렇게 활기차던 억새가 보이지 않자 김씨와 홍씨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새가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단 말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억새에게 더 잘해줄 걸 그랬네. 억새의 각설이 타령을 한 번만 더 본다면 이제 소원이 없겠네. 나라면 종문서를 태워줄 수도 있어. 김씨와 홍씨의 근심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두 나리가 어디 가서 죽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억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억새가 나타났습니다. 미리 얘기도 없이 불쑥 나타나자 김씨와 홍씨는 기뻤지만 마님의 체면을 지켜야 했죠. 억새야, 이게 대관절 얼마만이냐? 이제 365일 억새 생각만 할 것 같았던 홍씨가 먼저 반가워했습니다. 김씨는 이럴 때만 홍씨가 한 발 앞서는 것 같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마님, 쇳내가 긴 세월 동안 나타나지 않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니다. 어서 앉거라. 김씨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홍씨의 말이 끝나자 억새가 앉았습니다. 홍씨는 김씨의 불편한 기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인 차도는 좀 있느냐?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집안일도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홍씨는 흐뭇하게 웃었지만 김씨는 헛기침을 하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인도 건강하니 이제 몸도 좀 근질근질하지 않느냐? 홍씨의 가식적인 미소에 김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억새는 김씨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눈치채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제야 홍씨도 뒤늦게 김씨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보게, 자네 왜 그러나? 내가 뭘 말인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얼굴인데 내가 잘못 봤나? 그런 거 아닐세. 그때 억새가 호탕하게 웃더니 두 팔을 벌려 덩실덩실 쳤습니다. 아이고 마님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서로들 다투십니까? 김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홍씨가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래, 억새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제 보니 우리 둘이 억새를 놓고 시기를 한 것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게. 억새가 다시 각설이 타령을 하자 김씨도 조금씩 기분이 누그러졌답니다. 그날 이후에도 억새는 김씨와 홍씨가 부를 때마다 찾아와 각설이 타령을 하고 술과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느 날 홍씨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억새가 갑자기 미워지기라도 한 건가? 내가 억새를 미워할 리가 있나.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네. 나도 이제는 억새를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네는 어떤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억새를 이제 부르지 않겠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억새를 오냐 하니까 이제는 겁을 좀 줘보자는 거야. 김씨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억새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홍씨가 각설이 타령을 마친 억새에게 술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새야, 우리에게 아주 바람직한 방책 하나가 있단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다 보면 우환이나 병고가 언제 닥칠지 모르지 않겠나? 예, 그렇죠. 자네가 갑자기 죽는다면 부인도 문제지만 그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범절에 들어가는 돈을 대기로 했네. 이게 과연 자신을 위한 일인지 애매한 억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씨도 입관에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찌 됐든 억새는 돈을 대주겠다는 마님들이 감사한 나머지 납작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제가 마님들을 모셔온 건 참 잘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홍씨가 올 것이 왔다는 듯 웃으며 다른 종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오거라. 염이라고 하셨습니까? 억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라. 홍 씨는 김 씨를 향해 눈을 찡긋하고 웃었지만 억새는 순진하게도 두 사람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먼저 술상을 치우더니 방바닥에다 이불을 폈습니다. 마님, 이것으로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억새가 물어보았지만 홍 씨는 대답하지 않고 어여 누우라는 말만 했습니다.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억새는 그대로 누웠습니다. 그제야 억새는 두 마님이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억새는 웃으며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묶어볼까? 가장 장난기가 있는 홍 씨가 먼저 억새 위에 주저앉아 발부터 묶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억누르자 건강한 억새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라고 싶은데 입에서 좀처럼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도 해봐야겠네. 구경만 할 수 없었던 김 씨도 억새 가슴 위에 올라와 손목을 묶었습니다. 홍 씨는 재미가 있었는지 갑자기 그 위에서 폴짝폴짝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어서서 옆으로 물러났던 김 씨가 갑자기 사색이 됐습니다. 억새가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당황한 김 씨가 홍 씨를 다급하게 불렀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된 홍 씨는 여전히 억새 가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겁한 홍 씨가 억새의 가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억새가 눈도 뜨지 않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가슴 위에서 너무 지나치게 뛰었잖나. 김 씨는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홍 씨에게는 책임 전가로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나 혼자 재밌다고 한 일인가? 자네가 한 짓을 나에게 돌리려고 하지 말게. 어림도 없지? 뭐야? 당황한 홍 씨가 날을 세웠지만 김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난을 칠 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누가 뒤집어 씌운다는 건가? 자네가 방금 가슴 위에서 뛰지 않았나? 어린애처럼. 어린애?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으르렁대다가 다시 억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네. 늦은 감이 있지만 김 씨는 얼른 억새의 입에 물을 붓고 지켜봤습니다. 억새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했지만 홍 씨는 의외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급기야 눈물을 흘리는 김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홍 씨에게 물었습니다. 뭘 믿고 그러시는가? 종을 시켜서 저 멀리 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런 짓을 하려는 겐가? 못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강건해 보였던 홍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표정이었지요. 김 씨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혀를 찢찢 차는데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와 홍 씨는 깜짝 놀라서 뒤로 발라당 넘어져 버렸죠. 억새가 살아났던 겁니다. 깨어난 억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김 씨와 홍 씨는 마님답게 채통을 지켜야 했죠. 먼저 김 씨가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보게, 억새 괜찮은가? 그러면 그렇지. 역시 이대로 죽을 억새가 아니지. 그런데 억새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너무 놀라서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겐가? 그러자 억새는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염라국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염라국이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김 씨는 진짜 염라국인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염라국을 다녀왔다는 거야? 홍 씨는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억새의 얼굴이 워낙 진지했기 때문이었죠. 마님들, 제 얘기 좀 들어보셔요. 이렇게 넋이 나간 듯한 억새의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홍 씨도 억새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염라국으로 데려간 건 판관이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판관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겠지요. 염라대왕은 판관에게 이 자는 어디서 데려온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판관이 두 마님을 얘기했었죠. 김 씨와 홍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님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찌 이승 사람들이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고 위험한 놀이를 했다고 말입니다. 김 씨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비웃는 듯했지만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자 김 씨보다 더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판관은 당장 마님들을 잡아오겠다고 했습니다만 김 씨와 홍 씨는 숨이 넘어갈 것처럼 놀랐습니다. 염라대왕님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님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급해진 홍 씨는 염라대왕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마님께서는 절대 생명을 가지고 장난칠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씨와 홍 씨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똑같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님의 채통은 지켜야 했죠. 그렇게 겁먹던 두 마님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안 그런가? 김 씨는 홍 씨에게 대답하지 않고 뭔가 깨달은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냉큼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밖에나. 김 씨가 준 것은 바로 종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문서일세. 내가 보는 앞에서 바로 태워버리게. 그러자 홍 씨도 뭔가를 눈치챘는지 종을 불렀습니다. 종은 다급히 홍 씨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홍 씨가 건넨 것은 봉투였습니다. 이것은 1000냥짜리 어음들이네. 이거면 양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 마님은 왜 또? 김 씨와 홍 씨는 염라대왕 얘기가 나오자 겁을 먹고 종문서를 태우고 두둑한 돈까지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던 억새는 가까스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양민이 된 억새는 장사꾼이 되어 부인과 아주 잘 살고 있었죠. 모처럼 김 씨 부인 집을 찾은 억새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종이 나오자 억새는 호탕하게 웃으며 김 씨 부인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종은 김 씨 부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주점 주인이 말하길 김 씨 부인이 어느 날 종문서를 태우고 돈까지 낭비하는 바람에 큰 고초를 겪었다는 겁니다. 김 진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김 씨 부인이 절약할 줄 모르니 재물이 몰릴 일이 있겠습니까? 홍 씨 부인 집은 더 빨리 폐가망신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네 그려. 이놈이 너무 심한 농을 쳤던 건가? 그렇습니다. 억새는 그때 염라국에 다녀온 것이 아니라 죽은 척했던 것이죠. 믿었던 두 마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엿듣고 화가 나서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억새는 양민이 됐고 낭비만 일삼던 김 씨와 홍 씨 부인은 이제 아예 종적이 끊어졌습니다. 옛말에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해 강물에 빠뜨린 칼을 찾으러 간다는 뜻으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욕심이 과하면 늘 체하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현명한 판단하시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재밌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